조병과 신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오늘 첫 나방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우리 썬캡 송미정 변호사 이제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송미정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인가요? 더 된 것 같은데. 네 번째인가? 하여튼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인사를 드렸지만 인사가 고갈이 됐습니다. 네, 우리 송미정 변호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도넛은 올드페리 도넛입니다. 네, 송 변호사가 하루에 이 올드페리 도넛을 6개를 먹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줬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2개를 순식간에 이제 먹어 치웠는데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폭언으로 인해 심리 상담 받는 중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그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거기 이혼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위자료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보통 이제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할 때는 폭언이나 이제 욕설 아니면 폭행 그리고 뭐 혼수 강요, 임신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이제 가능하신 겁니다. 결혼을 추천하세요? 라고. 우리 송 변호사 결혼을 추천하나요?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결혼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저희 뭐 웹툰을 보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저희 신세계로 변호사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하시고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려는데 아버지 쪽이 유책이어도 재산 분할하면 5대5로 재산이 나눠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에 그 어떤 판결이 난 거 재벌 판결. 네.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유책이기 때문에 다 나눠줘야 된다. 뭐 이제 뭐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처음 이혼 소송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위자료랑 재산분할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사실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자료는 잘잘못에 대한 거고요. 근데 재산분할은 사실 나쁜 사람도 많이 못했으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착한 사람도 보탠 게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게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이제 유책 중에 재산을 뭐 탕진했다든가 날렸다든가 하는 재산과 관련된 그런 유책이 있으면 그건 재산분할에도 영향이 되겠지만요. 네, 원칙적으로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책하고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은 또 별도로 아버지가 유책이어도 재산분할은 받게 되세요. 받을 위자료가 없어도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받을 위자료가 없어도 이혼소송?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잘못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이혼 사유 중에 6호 사유라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든요. 딱히 서로 잘못하진 않았지만 뭐 성격 차이라든지 가치관 차이라든지 도저히 뭐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도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사실 내가 유책인데 상대방 잘못이 없는데 이혼을 청구를 하면 그거는 사실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은 이혼이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받을 위자료가 없어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꼭 위자료를 받아야만 이혼이 되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줄로 아시는데요. 네. 사실상 그쵸.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거라든지 일방적으로 바람을 핀다라든지 그런 사유 정도 아니면 사실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별개여가지고 그죠?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조정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조정은 안 잡히고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어떨까요? 일단 재판부께서 사건을 좀 진행을 해보시려고 변론기를 잡으셨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소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변론기일이 잡히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조정을 원하시면 첫 기일에 가셔서 좀 조정의 의사를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면 그 재판부께서 다음 기일을 조정으로 일단 한번 진행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으로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테니까요. 네. 한번 첫 번째 기일에 가셔서 그 재판 진행 방향이나 그런 거를 재판부께 좀 말씀드려서 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시니까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만약에 이제 조정으로 좀 진행을 원하면 지금 송미정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좀 재판 진행 방향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적은 한국인인데 유럽법에 따라서 협의 이혼을 이탈리아에서 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유럽법에 따라서 유럽에서 협의 이혼을 했나 봐요. 상대방께서는 국적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러게요. 예. 근데 둘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하시고 싶으시다 이 말씀. 양육비.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 요거는 이제 이혼을 하셨을 때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예, 만약에 두 분이 한국 분이시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지 되겠죠. 그죠? 예, 아니면은 그때 협의 이혼을 할 때 양육에 대해서 정한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집행이 네, 집행이. 사실 상대방이 어디 그러니까 계신지에 상대방이 따라서 지금 좀- 유럽에 있으면 유럽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라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당연히 폭언 이혼 사유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폭언 때문에 못 참겠다고 해서 이제 이혼을 하시는데요. 네. 이혼을 하시죠. 네, 당연히 이혼 사유. 처음에는 내가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욕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막 욕한 그 녹취록 막 보면은 와 이런 욕도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20년 차 되니까 이건 좀 약하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욕설 이혼 사유에 이제 해당합니다. 네. 욕하지 마시고 서로 아끼면서 예쁘고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예쁘고 고운 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쁘고 고운 말 써야죠.